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그레나디어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못했던 얘기들을 좀 같이 하려고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레나디어는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했어요. 시승을 이제 오프로드 시승을 2번을 해보고 온로드는 제가 시승은 사실 못 해봤는데 그 동안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리뷰들과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뭐 상황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했을 때 저한테는 그레나디어가 맞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 취소를 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너무 올라갔고요. 그리고 금리를 배제하고서라도 그레나디어 가격이 거의 지금 72,000불부터 시작이고 이것저것 다 제가 원하는 옵션을 넣었을 때 거의 8만 불이 넘고 텍스랑 뭐 이것저것 다 추가를 하면 거의 9만 불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그 돈을 투자하기에는 제가 확신이 서지 않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 그 디젤 엔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디젤 엔진에서 이렇게 특정 RPM에서 그 진동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디젤로 구매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을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테스트 드라이브를 했을 때도 믿을만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소프트웨어가 안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지금 유저들이 계속 겪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건 이제 뭐 그냥 정말 단순한 그 기본 메뉴라든지 에어컨 조작의 문제라든지 뭐 그런 이슈들이 자잘자잘한 이슈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레나디어는 오프로드 차량이기 때문에 락커를 켜고 끄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 락커를 켜고 끄는 과정이 매끄럽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어떤 노하우, 유저들의 노하우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레나디어 관련된 영상을 제가 보면은 리어 락커라든지 아니면 프론트 락커라든지 그런 걸 이제 켜고 끌 때 한 번에 매끄럽게 되는 영상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사실 락커를 켜고 끄는 게 쉬워야 되는데 조금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사실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어디에 이제 낑겨서 락커를 꼭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 락커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골치가 아프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스티어링 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제가 랭글러를 갖고 있을 때 불만 중에 하나였던 게 스티어링 휠 조작이었어요. 뭐냐면은 유격이 이제 꽤 있거든요. 그 그레나디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뭐 지프를 그냥 랭글러를 시승을 해보셔도 될 거예요. 도로에서 온로드 주행을 할 때 스티어링 휠을 뭐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 거기에 유격이 꽤 많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잠깐 한눈을 팔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그 스티어링 유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차가 그냥 레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레나디 같은 경우는 레인 디파처 워닝이 있지만 안전한 운전을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제 스스로 확신이 없는 건 뭐냐면 그레나디어에 지금 B58 엔진하고 ZF 미션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정말 좋고 릴라이블한 엔진과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 미국에 있는 뭐 레딧이나 뭐 사용자들의 후기를 봤을 때 B58 엔진으로 10만 마일 이상을 뭐 문제없이 탔다라는 얘기를 많이 보지는 못한 게 사실입니다. 보이기는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토요타나 렉서스의 엔진하고 비교를 하면 거기는 진짜 뭐 30만이 넘는 거는 정말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20만 마일이 넘어도 킬로미터로 따지면 뭐 거의 30만 킬로가 넘어가도 차가 그냥 뭐 아주 쉽게 사고 팔리고 하는 그런 수준의 릴라이빌리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레나디어는 그게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9만 불 그러니까 뭐 1억이 훌쩍 넘는 가격에 차를 주고 사는데 그리고 오래 탈 생각을 하고 사는데 릴라이빌리티에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구매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겠죠. 또 그냥 이건 자잘한 건데 그레나디어가 키로 시동 거는 건 아실 거예요. 뭐 그거는 오케이 그거는 괜찮은데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라이트도 없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은 또 뭐 적응을 하면은 되긴 하겠지만 핸드폰 라이트를 켜서 찾거나 아니면 뭐 이제 키로 이렇게 후비적 되겠죠. 뭐 그런 자잘한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제 많이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피드 워닝인데요. 그러니까 얘가 카메라로 스피드 리밋을 인식을 하는데 최고 속도 인식을 하는데 그거를 정말 단 1마일만 넘어가도 차가 알림을 계속 줘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이거를 끌려면 끌 수는 있는데 시동을 매번 걸 때마다 매번 꺼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불편하다고 말이 많아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위랑 아래랑 똑같잖아요. 그거를 이제 오프로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핸들을 막 돌릴 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내해주는 그 인디케이터가 이게 디스플레이 안에 보이긴 하는데 그 디스플레이도 사실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캐치하는 데는 뭐 그게 막 되게 직관적이진 않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 그레나디어는 회전 방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차를 하거나 할 때 남들은 한 번, 두 번 왔다 가면 될 거를 한 세 번, 네 번 왔다 갔다 해야 할 수가 있고, 도로에서 유턴을 할 때 한 번에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프로드에서도 회전 반경이 좁은 게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가 안 좋죠. 미국은 이제 MPG로 하기 때문에 공인 연비는 14에서 15 MPG, 시내나 고속도로에 상관없이 14에서 15가 나온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주행한 결과에 따르면 뭐 17에서 18 MPG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레나디어를 사는 분들은 분명히 튜닝을 더 할 거예요. 차에 리프트를 할 수도 있고 타이어를 더 큰 걸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연비는 더 나빠질 겁니다. 또 프리미엄 가스를 요구를 하죠. 디젤 같은 경우는 좀 나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연비가 안 좋은 거는 또 하나의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사파리 윈도우를 제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사파리 윈도우에 물이 새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특정하게 주차를 잘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언덕이 있는데 차의 앞부분을 하늘을 보게끔 주차를 하면 새는 게 덜 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전면 창 있죠? 그게 이제 랭글러처럼 평면 유리예요. 평면 유리의 단점은 뭐냐면 쉽게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돌이 딱 튀었을 때, 곡면이면 아무래도 충격에 조금 더 강한데 평면이면은 쉽게 유리에 금이 가기 때문에 앞유리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겠고, 그래서 보험에서 만약에 그걸 커버를 하면은 다행이죠. 그거는 이제 랭글러나 브롱코 뭐 그런 데서도 흔하게 있는 이슈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서 그레나디어는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좋은 차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꼭 경험을 해보고 싶은 차이긴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지금 그레나디어 이외에도 쿼터마스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 공개가 됐는데, 그레나디어 픽업 트럭에서도 그 뒤 트럭 베드를 아예 잘라버린 거, 그러니까 이 차를 가지고 뭔가 더 뭐 견인차라든지 다른 용도로 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차가 오늘 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그레나디어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차를 새 차로는 안 살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중고로 경험을 해보고 싶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그레나디어 소식은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